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6월 27일 오전인데요. 오늘 시장 반등이 조금 일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갭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끝까지 이 반등 추세를 이어가면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조금 드려보면서 현재 우리 시장 상황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약간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부분들이 계속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단기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기대 인플레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기대 인플레가 예비치, 그러니까 우리 일전에 6월 중순에 발표를 했던 초중순에 발표를 했던 예비치보다 약간 더 둔화되게 나타나면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대로였습니다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여러 발언들 중에 기대 인플레를 유독 좀 가중치를 둬서 보고 있다라는 쪽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밀히 보고 있다. 기대 인플레가 꺾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 두 차례 정도 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물론 지금도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1년간 5.3이니까 높은데 예비치보다는 일단 그러니까 그전 예상치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인플레 우려가 조금 둔화된 거 아니냐. 그 부분에는 아마 최근 국제 유가나 곡물가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이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자주당 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최근 급락에 대한 반등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요게 이제 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임스 볼라드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우리 많이 알다시피 초강경 매파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결국 금년 초에 얘기했던 이 볼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부분 생각해 보면 금년 초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했었고 3% 얘기했다가 중순 넘어오면서부터 3.5를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 블라드 총재의 어떤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금 커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선제적으로 3.5까지 올리는 거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경기 확장 초입에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하는 건 지금은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 아직까지 그런 지표로 확인된 부분들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금 조절할 수 있어. 그거 용인할 수 있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하면 꺾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연준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서까지 강경하게 나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조절될 수 있다라는 쪽의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그건 뭐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드렸던 얘기잖아요. 했는데 볼란드 총재 입에서 일단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나름 좀 의미를 갖는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아마 이분이 가장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가장 끄트머리 극단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이제 그보다 더 안쪽에 계신, 중립 쪽에 가깝게 안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는 크게 없다라는 쪽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시장의 우려를 조금 더 이렇게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향후 조금씩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이제 지표들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2.9까지 지금 하향을 한 상태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 금리는 대략 3.5에서 4% 수준까지는 올려야 돼. 그러면 지금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지금 점도표상에서 3.8 찍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리비아 생산 중단 소식이 있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국제유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요번에 지금 이제 G7 정상회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이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제가 이거 금요일날 설명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일단 가격 상한제를 두면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국제유가를 조금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란 원유 수출 늘어났다.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 합의 가능,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치적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또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러시아 제재를 했지만 원유, 중국, 인도, EU에 다 빠져나갔다. 공급 부족 아니다라는 쪽의 얘기.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공급 부족은 절대 아니었다. 그것만큼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국제유가는 최근에 올랐던 부분, 투기적 세력에 의해 상승했던 부분과 함께 몰라서 올랐던 부분,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근데 그 부분에서 공급 부족이 그렇게까지 심한 거 아니더라 라는 쪽의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직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장수단 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세를 제법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요즘 차트의 상황이 이 모멘텀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12,000포인트까지 끄집어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13,300포인트, 400포인트 요 자리 지지만 잘 받아줘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경제 지표들, 봐야 될 경제 지표들, 중요한, 굵직한 경제 지표들 많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진행되고 있고, 물가 상승 계속, 이건 지금 현실 지표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작됩니다.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현재 가격 전가 능력을 가진 기업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에 과연 2분기 이후의 컨센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향 조정되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아마도 실적 발표되면서부터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평가, 극도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퍼밸류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또 값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평가 영역에 있을 걸로 보기는 합니다. 지금은 극초저평가 구간이고 얘들이 조금 낮아지게 되면 저평가 구간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그리고 이달 말에 나오게 될 지표들이 생각보다 우호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6월달 지표로 나오는 애들은 이번 달 말까지는 5월 지표잖아요. 6월 지표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여기서 요 자리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잘 기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 지금 하락폭이 나스닥은 50% 이상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반등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강한 반등을 통해서 이 자리 돌파 가능성도 생깁니다. 나스닥의 경우. 아직 그러나 다우나 S&P 500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아직 더 얘기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간적으로 그리고 지표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지표 영역별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죠. 일단 지금 반등세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 코스피는 매수 전환을 했는데 아직 뭐 양은 의미 없는 수준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매도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예상보다 지금 현재 시간대 대비해서 조금 많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샀던 물량을 다시 다 뱉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직 완전한 바닥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이 바닥이 전혀 확인이 안 돼서 얼마까지 더 추락할지, 앞으로 떨어질 양이 훨씬 더 많아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조금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들은 조금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때 들어왔던 물량, 금요일날 들어왔던 물량을 전부 다 뱉어낼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선물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얘가 지금 일단 지수를 조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반등의 폭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시장이, 오늘도 우리가 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끝까지 반등세 나와야 합니다. 오늘 몸통 가진 양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만약에 몸통 가진 양봉에서 2400 근처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여기서 좀 놀거나, 아니면 만약에 시장 뭐 지표가 좀 안 좋아서 좀 눌림이 나왔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여기 자리, 지금 이 직전 저점 요거 이탈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이 와도 쌍바닥 정도,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정도를 찍고 올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음봉이 나오거나 뭐 양봉이라 하더라도 더 도지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저점이 최저점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오늘 만약에 이런 정도의 형태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 저점 이제 이후에 지표들, 경제 지표들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눌림이 난다 하더라도 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 양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일단은 디지털 화폐 섹터들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 관련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 오늘 뉴스가 좀 있었었죠. 주류 섹터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섹터들, 자동차 섹터들, 이게 뭐 자동차, 현대차 요즘에 최근에 좀 우호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NI, 네트워크 통합 섹터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오늘 매수 물량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매수 중인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뭐 몇 달 동안 계속 드렸잖아요. 몇 달이 아니죠. 작년 1월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에 한동안 삼성전자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일단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매도 상위 쪽은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범한 퓨얼셀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에코프로, 오스템 임플란트, 위메이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나노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외국인들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일정 정도 매도가 나오는 그 차원에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도 2400포인트 위로 좀 올려주고 마감하면 가장 좋겠고 그 이후에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좀 해주는 게 최상이겠고요. 제가 V자 반등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낙폭이 이 단기 정도 낙폭 과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등 그리고 나서부터 U자 형태거나 나이키 형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부분의 일환인데 밑으로 다시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전저점을 이탈할 것이냐 이탈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일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 마감 캔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장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